높이 보아라. 일단 공장 높이는 12m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이다. 여러분, 공장의 높이는 너무 20-30m 높다는 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 10m, 기본적으로 12m는 돼야 된다. 이유는 공장 내 내부 기계 설비를 위해서다. 여러분,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보이죠? 얘들이 호이스트가 있으면 요 밑에 추가 달리고 물건을 달아서 들어 올려서 기계 설비에 넣잖아요. 그러면 기계 설비 높이가 보통 4m 되는 게 많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공장 작업을 위해서는 최소 12m, 10m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안정적이려면 12m는 돼야 돼요. 공장들 대부분 조금 짓는 다음에 12m 짓는데 특정하게 자기 설비가 그게 필요 없다면 10m라도 쳐요. 그러면 얘들이 떠날 때 들어오는 업종이 이제부터 높이 때문에 좌우돼요. 공장 앞만 입지가 조금 맞더라도 자기들 기계 설비 높이가 안 맞으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이런 다른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점이나 학원은 너비와 폭에 대한 거는 얘가 나와요. 몇 평 정도다. 그러나 공장은 너비와 폭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높이도 봐야 되는 거예요. 높이가 안 맞으면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밑으로 가서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가 물건을 들어올리고 나르는데 천장 높이가 맞지 않으면 호이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일일이 지게처럼 물건 들어 올려야 되는데 시간과 인건비 등이 더 든다. 경매에 나온 공장에 현장 답사를 가면 천장 높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아라. 12m는 눈대중으로 가능한데 이는 벽의 샌드위치 판넬 숫자가 세로로 있다면 어때요? 세로로 있는 숫자를 세면 된다. 공장을 보면 철비미세와 샌드위치 판넬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샌드위치 판넬이 1m라면 12개를 보는 것이 맞다. 만약 12m 높이다 하더라도 최소 8, 9m는 되어야 한다. 그 미만 높이라면 밑에서만 작업하는 단순 가공업체 입점이 가능하되 이런 임차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일반 지역 공장에 가도 공장 영업할 곳이 많으므로 굳이 비싼 임대료 내면서 이곳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공장은 큰데 높이가 낮으니 이래저래 세입자를 얻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낮춰도 못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그 옛날에 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공장 높이를 6m로 한 거예요. 여러분 6m면 일반 건물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가 조금 이렇게 동네 작은 데가 6m거든요. 아주 대형 나이트 같은 건 12m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 정도로 지어서 공장 돌리다가 자기가 잘 돼서 확장해서 나갈 때 이 공장을 팔거나 세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가 낮아서 자기같이 특정 업종이 없으니까 조심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높이에 대한 얘기가 했고, 자 이제부터 명도의 심각성을 생각해라. 1, 2, 3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장 경매는 명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공장의 명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설비의 일부가 지중 작업되어 있는 공장은 주의해야 된다. 분쇄기 같은 공장은 진동과 소음이 큰 관계로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게 되어 이런 설비는 처음부터 설치부터 땅속에 기둥을 박아 설치한다. 이 설비가 전수자 수있거나 해당 소유자 임차인 공장이라면 공장의 낙찰자는 명도 시에 이 기계 설비 등을 집행해야 된다. 기계 설비 등을 드러내기 위해 땅을 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명도 비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해서 바닥이 움푹 파이게 된다. 공장 바닥 공사 다시 해야 된다. 밑으로 가서 또한 위험물의 변수가 있다. 대형 호이스트, 대형 보일러 등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물론 매각 대상 물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제외되거나 임차인 수요란 문제가 심각해진다. 밑에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48조.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 생산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물을 변경할 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읽으셨죠? 다시 볼게요. 이거를 경매를 받은 여러분이 해요? 아니면 걔들이 해야 돼요? 걔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얘들이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신청 접수 없다고 인도명령 집행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명도 불능 처리됩니다. 조심해야죠. 이해되셨어요? 자, 넘겨보면 명도를 하는 이런 기계 설비 이전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해당 관련서를 제출해 이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이전 신청하는 것이다. 명도로 쫓겨난 마당에 이전 신청을 순수해 줄 만무하다. 끝내 설득이 안 돼서 강제 집행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강제 경매 집행을 할 시에 해당 산안전보건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전을 한 집행관이 규칙 사유가 될 소지가 있어 집행거린다. 불능처리 되는 거죠. 결국 순순히 이전도 안 되고 강제 집행도 안 돼요. 명도가 불가능한 사항에 처리해야 된다. 낙찰자가 의리되는 순간이다. 이해되셨죠? 밑으로 가서 따라서 공장 입자 시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설비는 무엇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된다. 정의되셨어요? 네. 자, 그다음 명도의 심각성을 생각하라. 2. 공장을 낙찰받은 현장에 가보니 자재, 생산물, 설비 등이 있는 경우 조심해야 된다. 이 자재가 전수유자나 임차인의 것이 아니라 자재를 납품한 사람인 것이 많다. 또한 생산품의 제약으로 이미 팔린 제품 등이 아직 출고만 안 된 것이다. 이럴 경우 명도는 명도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면 난항에 부딪힌다. 자, 잠깐 절 보세요. 이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번에 기계설비 증설을 하는데 그런 거 납품하는 업체가 기계설비를 우리한테 지원해 줬어요. 많이 사주니까 1년 기간 무상, 몇 년 동안 무상 지원한 거예요. 배합기를. 버튼 만들면 배합 쭉쭉쭉 떨어져요. 근데 이제 참 일하는 아저씨들 단순하대. 기계설비들 그 힘든 일을 해도 요거 누르는 일을 못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해볼까요? 누르고 배합됐죠? 그럼 내가 첫 번째 거 눌렀나 안 눌러 기억이 안 난대요. 또 눌러요. 그러면 2번 기름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아르바이트생을 다시 쓰자 이랬는데 하여튼 좀 이게 또 알바생을 쓰기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한번 배합이 잘못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노스가 나요. 딱 배합이 잘못됐다 그럼 다시 돌리려면 그게 1,000만 원어치예요. 1,000만 원이 날라가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버려서 원자재부가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 스트레스 받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금 버튼 누르면서 이렇게 번호 누르는 매뉴얼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다 카메라 찍고 모르면 자기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해야죠. 5분 동안 카메라가 찍혀요. 눌렀죠? 넣나 안 넣나 모르면 카메라 이렇게 보면 넣은 게 나오면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공장에 경매당했는데 인도면허 신청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공장의 기계가 아니라 유류 제품 판매업소의 대여기계잖아요. 그럼 이건 명도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 연락해서 했어야 되는데 명도의 상대방이 잘못 모르고 집행했으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이해되세요? 야 A 업체 거잖아. A 업체 명도에서 해서 했는데 꺼내고 나서 보니까 이 배합기는 유류업체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10년 동안 무상으로. 그럼 이거를 억지로 쳤다면 걔들이 걸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거 문제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 물건 목록이 뭔가 보고서 설비도 이런 경우가 많다. 전수자 임차인 것이 아니라 리스 회사인 것이다. 본설비는 리스한 것이므로 무슨 붙어 있다. 이럴 때는 명도를 그쪽으로 해야 된다. 이해됐죠? 대부분 이런 데는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기계 설비에 붙어 있어요. 본 기계는 본 공장 소유자 것이 아니라 제품 납품하는 이런 데 겁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들 이런 데도 있어요. 명도할 때 어디냐? 자판기 대여점.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거 그냥 믹스커피 타는데 캔 같은 거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부에 고기에 있어도 자판기 대여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거 소유자한테 송달해서 그냥 들어서 보관해 버리면 나중에 여기서 와가지고 고발 조치하면 이거 문제됩니다. 형사 문제 돼요. 이해되죠? 명도 상대방은 거기 딱 붙어 있는 리스 대여점 이런 게 돼 있다고요. 명인명법으로. 요거는 요 소유자 것이 아니라 무슨 회사 겁니다.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 연락해서 인도 면역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죠? 다른 데는 이런 게 별 문제입니다. 공장은 은근히 대여 물건들이 많아요. 조심해야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은 그리고 이게 이제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형사문제 되면 벌금 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쫓겨난 세입자랑 종전에 이거 렌트해준 회사는 좀 가깝잖아요. 이 사람 불쌍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갖고 고발 조치하면 왜 송달 안 하고 했느냐. 법원 공무원도 다치지만 이거 뒤에서 한 여러분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네 뭐 어쨌네 해가지고 이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골치 아파져요. 조심해야 되죠. 이해되셨죠? 다음은 명도의 심각성을 생각하라.
명도 집행 시 설비 보관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명도 시에는 이사업자, 컨테이너업자가 보관하는데 공장은 얘기가 달라진다. 이 공장은 기름을 많이 쓰는 업체로 강제 집행하려 보니 공장 안에 기름이 20드럼 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창고에 기름 드럼이 쌓여놓으면 될까? 그렇지 않다. 기름은 위험물이나 위험물 저장처에서 빌려 수용을 들여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 실제 갖고 있는 20드럼에도 위험물 처리 업체는 다른 제품들과 섞이면 안 되니 1000드럼 용량 보관하라고 한다. 내가 가진 용량이 20드럼이라면 20드럼 용량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LPG 가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당 공장에 위험물이 있는지 처리 비용이 얼마가 소요될지 미리 알아보고 입찰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여러분 공장은 기름 같은 거 넣고 돌리잖아요. 그런 공장이 있다고요. LPG 가스 돌리거나.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집행해서 꺼낼 때 기름이 20드럼 있다. LPG 가스가 있다. 이거 잘못하면 터질 위험도 있죠. 그러니까 안전업체 불러서 옮겨서 보관시켜야 되는데 이런데 보관하면 걔들 거 20드럼만 따로 보관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장소를 대여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보관 용량이 500드럼 통이다. 그러면 거기다 20드럼 놓고서 500드럼의 렌탈비 줘야 돼요. 보관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해되시죠? 실제 갖고 있는 드럼이 20드럼에도 위험물 처리되는 다른 제품과 섞이면 안 되니 1000드럼 용량에 보관하라고 한다. 내가 가진 용 20드럼이니까 20드럼 용량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LPG 가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당 공장에 위험물이 있는지 처리 비용 얼마가 될지 이거 조심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가보면 보일러실이 따로 있는 데들이 있다고요. 보일러 가동하죠. 기름이 들어있죠. 이거 명도할 때 다 빼서 줘야 돼. 어디다 둘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드럼통에 넣고 보관한다. 불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야외 보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험물 저장 처리소를 빌려야 되는데 빌리는 단가가 얘들이 뭐 이렇게 경매단으로 20드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없어요. 대용량이에요 다. 그럼 거기다 이거 넣는데 이게 짜가기름에서 섞여서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별도로 빈통 구하지도 못하는데 구하면 그 큰 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날짜 계수해서 준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문제 심각하죠. 이해됐죠? 다음은 이처럼 공장은 총체적으로 꼼꼼히 살필 사항들이 많다. 실제 공장을 많이 낙찰받고 명도하여 그들과 싸워보며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공장 낙찰 너무도 어렵고 복잡한가. 하지만 이런 모든 점을 알고 대처 방법을 세워서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하면 부드럽고 고식을 창출할 수 있다. 왜? 남들은 어려워서 못 받는다. 이해되시죠? 멋 모르고 한번 봤다가 이거 걸린 사람은 다 없어진다. 공장은 트라우마 생겨서 아예 쳐다도 안 보게 된다. 모든 이가 쳐다보지 않는 공장을 내가 골라낼 수 있다면 나는 상당히 저가로 받을 수 있다. 이해됐죠? 자, 남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길인 것이다. 실제로 공장은 다른 업종보다 임대료가 높으며 임차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 세놓잖아요. 기계 설비해놓고 얘들이 한 5년 돌린다. 나가라고 하면 공장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실제 공장은 다른 업종보다 임대료가 높고 임차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 후에 공장 매각하려고 하면 임차인이 자신에게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승합비용, 설치비용을 감안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보다 매수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대와 매매에서 고식을 창출하는 경매의 꽃이 바로 공장인 것이다. 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100억 경매 요 책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고생하셨고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이거죠. 이걸 봤다고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89학번이고 여러분 우리 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게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의 학생들은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 때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뭐가 있었느냐 12시에 통금이라는 게 있었고 12시 넘으면 걸려요. 귀장 막 경찰이 귀 끌고 갔어요. 그리고 해외여행 함부로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니까 이때부터 애들이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갔다 오게 되는 애들이랑 내가 비교해볼 때 여행비가 막 200만 원 그때 돈으로 드는데 일주일 갔다 와서 뭐 있냐면 막 왔다 갔다 보고 정신없대요. 근데 그럴 거면 나는 국내 여행이라도 좀 다녀보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막연하게 책에서만 봤던 미국이란 나라를 얘는 가서 주마간산으로 보고 왔지만 미국이 있다는 건 알고 왔잖아요. 걔가 생각하는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달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전혀 가보지도 않은 미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가 그걸 보고 뭐 준비한다 이건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애들은
가서 그냥 눈만 두고 찍고 막 버스 타고 다니라고 전시를 봤어도 걔들은 미국의 시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준비해서 미국으로 나가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해요? 이런 데가 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즉, 한 번이라도 가본 것과 안 가본 것은 차이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이걸 통해서 공법 경매를 다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다만 이 책을 본 분과 안 본 분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법의 영역의 학습과 그를 통한 특수경매의 법정의 사건 유치권 배웠지만 그게 특수경매로 갈 때 얼마나 허접한 이론인가. 이 책에는 그 반대쪽의 세계가 어느 정도의 묘사가 돼 있고 여러분이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계기가 된다면 훨씬 더 넓은 지경 속에서 내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고 또 여기 영상도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있는 내용도 보시고 그리고 그런 유료 동영상 내지 공법 경매사관학교 여러분 문의해 보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자 되는 100억 경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